보면 미디어라는 자체는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촬영하고 뭐 찍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쓰기라고 말하는데 그런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요즘에는 허위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도 네,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럼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윤리적인 문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면 성인이 돼서 아 이런 거 문제가 되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미디어 자체가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역량들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그런 역량들이 미디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디어 교육은 유아부터 지금 현재 노인까지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아는 그 태어날 때 뭐 한 5세에서 6세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주로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을 하자. 엄마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조금 이제 본인이 일하다가 아니면 옆에서 애들 이렇게 보기 힘들면 이렇게 유튜브 막 틀어주고 그러는데. 예, 막 그냥 주저 폰을. 네네. 그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그런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교육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학부모 양육자 그런 교육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들은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게 학교 교육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에 지금 정규 교과에 들어가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라고 그래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모든 이제 그 미디어 과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는 거에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강사님들이 직접 파견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신청자 센터에. 신청을 하고 이제 조금 하나 자랑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는 자랑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는 여기 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게 다른 게 뭐냐면 그동안은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 밖 기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 학생들이 이 학교 밖 기관으로 나오는 게 안전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사전에 그런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확인하고 그 기관을 인정해주면 이제 저희가 지금 2학기 이제 지금부터죠. 저희가 이제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학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리터러시에 대한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월에 계획이 있고 행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사실은 네. 그 목표였는데 홍보로 왔는데. 돌고 돌아. 근데 그냥 그것만 직접 들어가기에는 센터의 자랑이 너무 많아서 저도 조금 욕심을 내 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10월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까요? 예. 이제 우리 진행님이 너무 이렇게 좀 잘 저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시는 앞단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페스타 저희가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2024 서울 미디어 리터러시 페스타 이 부분 정확한 명칭. 네네 정확한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는 아까 얘기 드리고 리터러시 페스타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자체가 아까 미디어의 역량, 개개인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리터러시라고 말하는데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행사를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주간 행사라고 하나가 있고 본 행사라고 있는데 이 페스타를 저희가 개최하게 된 목적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여기 이제 이게 서울 시민들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도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페스타를 1회 개최를 했고요. 네, 2회째 시작을 하는데 이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페스타를 개최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주간 행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34개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서울 안에 보면은 저희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만 말고도 여기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처럼 한몫하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송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협회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하나의 어떤 교육의 형태들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협력 기관들, 그다음에 이런 그런 그 다양한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교육을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런 행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윈윈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행사를 만들게 된 계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간 행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0월 28일 월요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본 행사는 10월 29일에서 31일 3일간 저희 아까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물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미디어 리터러시와 함께하는 네. 아주 멋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29일 첫날은 그럼 저희가 3일 내내 가면 좋겠지만 네네. 29일 첫날 혹시 가면 이거는 꼭 보세요 이런 것들? 아니면 예. 네, 그 첫날은 저희가 크게 이제 그 행사 자체는 오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뭐 당연히 첫날이니까 뭐 행사를 좀 진행하겠죠. 근데 이제 그 행사 바로 다음에 저희가 KBS하고 하는 이게 청소년 부트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부트캠프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송 현장에 계시는 현업인이 본인의 이제 노하우들을 좀 담뿍 담아서 1시간 정도를 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이러이런 진로를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생들 눈높이에서 좀 설명도 쉽게, 네네. 예.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좀 재미있는 캠프가 그때 열리고요. 대신에 이제 첫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데일리로 3일 동안 다양한 요 진로 형태에서 다양한 직군들이 나와서 재밌게 강연이 이제 이루어질 그러니까 예정이고요. 현역에 계셨던 분들이 직접 지금 현장에 현역으로 현재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 뮤직뱅크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수들 나오는 맞습니다. 아이돌 나오는 뮤뱅. 예, 뮤뱅. 예. 그러면 그건 3일 내내 3일 내내 해서 예. 이제 첫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뮤뱅 감독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이 이제 그 AR, VR보다 카메라 감독 김성직 감독이고 예. 3일째는 이제 기자 고영태 기자가 나와서 이제 그런 다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의 다양한 뭐 형태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그냥 강연만 듣는 게 아니라 예. 직접 현장에서 자기가 한 체험해보는? 네, 체험도 예. 해보고 이분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좀 고민거리도 있을 거고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직접 약간 대화 시간도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들 네. 질문 받고 답변해주는 3일 동안 내내 그러니까 굳이 첫날, 둘째 날 내가 가야 해가 아니고 시간 되는 대로 가서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름동에 있는 센터와 또 어디 4층에 가서 보는 걸까요? 여기는 저희 센터의 4층 공연장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가 동국대하고 같이 하는 AI 창작물 경진대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이 요즘에는 아시겠죠? 영상 제작을 과거에는 다 인간들이 우리가 말하는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했는데 요즘에 AI로 그걸 만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예. 이제 이게 전국의 대학생들의 이제 다양한 대학들에서 이런 것들을 뭐 짧은 5분짜리 영상들을 만들어서 뭐 이때 경진대회 플러스 시상식을 같이 할 건데 예. 요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보다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 창작물 경진대회를 그냥 주제 없이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공익적 주제를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공익적 주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이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이 본인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도
그 어떻게 저걸 만들었는지, 툴을 어떤 걸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뭐 시상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그날 또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 첫날 네네네. 첫날 이제 시상식과 AI 창작물,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됐는지 그런 좀 세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의 어떤 창작물에 대한 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가네요. 아직까지는 그 AI가 생소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고등학생이나 초,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예. 저희가 조금 이제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럼 같이 참여시켜서 저런 것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조금 아실 거는 뭐냐면 요즘에 AI의 어떤 윤리 문제 이런 가지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3세 이하 같은 경우는 그 AI 툴 자체를 직접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만든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에서 저희가 요 경진대회를 좀 만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만든 거를 보고 네네. 이런 정말 별천지더라고요. AI 그 누구 가수의 노래를 AI가 불렀다고 네.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깜짝 같아요. 맞아. 근데 이 깜짝 같아요 이 말은 못 하더라고요 AI가 잘못 알아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 너네도 이런 말은 잘 모르는구나. 저도 이제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첫째 날은 시상식이고 둘째 날도 또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어떨까요? 둘째 날은 저희가 이제 보면 청소년 미디어 교육 그 성과 발표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KBS 왕권 부트캠프, 예. 그다음에 이제 AI 영화 속 미디어 리터시 토크 콘서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루어지는데 예. 그 청소년 미디어 교육 성과 발표회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미디어 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물들이 어떤 건지를 전시 같은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강사분도 올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올 수도 있고 청소년들도 다른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KBS 아까 부트캠프는 이제 그 김성직 감독님이 진행할 거고, 예. 그 다음에 AI 영화 속 미드리지 토크 콘서트는 그동안 저희가 영화를 보면 옛날에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과거 영화 쭉 보면 거기도 이미 AI가 많이 나와요. 그쵸 나오죠. 인공지능 뭐 예, 관련된.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현실화됐지만 과거에는 그게 먼 미래에서 되기는 하지만 가상으로 했는데 그 안에 영화들 속에서 어떤 대화나 내용 전체의 주제 이렇게 스토리 흐름에 보면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담론으로 얘기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밌는, 여기 보면 정덕kim 평론가라고 이분이 이제 대중평론가인데 문화평론가 이분이 TV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네, 정덕현 그래서 이제 평론가님. 그걸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에서 여기서 무슨 의미를 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재미있게,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그런 질문도 해보고 또 본인들의 생각도 한번 담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한다면 모 방송국에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 같은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재미있게 네, 영화를 좀 파헤쳐보는 네. 아,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저희가 아니라 예. 결국에는 이 대상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그런 이제 그 말 대중 영화 평론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 안에 이렇게 그 자료화면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혹시 요즘 친구들 그 왜 별다줄이라 그러잖아요. 다 줄임반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을 왜 이렇게 다 줄여서 얘기를 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시나요, 혹시? 그날은 어떨 것 같을까요? 저도 이제 저희 딸내미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막 보냅니다. 뭐 크프 이렇게 막 보내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뜻을 물어봐서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하는데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저기를 하는데 예. 아무래도 줄임말을 쓰는 부분들이 뭐 여기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뭘
내가 예를 들면 얼평을 그래서 그랬더니 아세요 얼평을? 잘 모르겠는데. 얼굴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평가 시험을 치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야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요 우리가 행사하면서 얘들이 이제 그렇게 툭툭 던지는 어떤 이제 저보다는 아무래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둘째 날도 재미가 있겠어요. 첫째 날은 이제 주로 시상하고 네네. AI 세계에 이제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 그렇고 셋째 날은 이제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셋째 날은 저희가 아까 대상이 둘째 날은 청소년에 대한 성과 발표인데 제가 유아하고 소유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 성과 발표가 같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유아 같은 경우는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지금 10개 유치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아는 조금 대상이 어리다 보니까 교육을 할 때 교구 같은 걸 많이 써요. 애들이 이렇게 그 도구, 게임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럼 그런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애들이 또 이제 어떤 애들은 보면 뭔가 그 유치원에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좀 볼 수가 있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유계층. 근데 여기에 특히 장애인 쪽 부분들이, 우리 대상들이 많은데,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미디어 교육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실 부분도 있어요. 시각, 청각, 발달.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이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도 하지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미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진 찍기 같은 걸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시 같은 것도 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 발표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럼 그날 보면 3일 동안 이렇게 진열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1층부터 2층 또 3층 네네. 또 4층에서가 네네. 제일 큰 그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행사 부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자유롭게 네. 즐길 수 있는 건가요? 그날 이제 가서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시간별로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예. 이제 1층 특히 보면 부스를 저희가 13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될 텐데, 예. 지금 여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KBS 미디어 기술연구소도 참여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이제 기관들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의 이제 부분들은 저희가 AI 체험이나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시청자 제작단 뭐 이런 분들이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시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화센터 보면은 거기에 저희 건물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성문화센터예요. 그 2층에 있는 2층에 있고 지하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4개 방이 있는데 그 성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다 이제 오픈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아까 제가 이제 KBS 얘기 드렸는데 여기는 버티고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뮤빙 같은 거 찍게 되면 카메라 한 대로 뭐를 찍었는데 그 아이돌들이 12명, 11명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거의 사진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KBS 개발을 한 건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시연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스가 같이 만들어질 거고도 1층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저희가 혹시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TV 지금 보고 계시는 디지털 TV는 모두 이렇게 자막을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줘요. 방송사들이 다 그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위치 조정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 저희 재단하고 삼성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TV를 보급을 1년에 거의 2만 대 가까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TV들이 같이 전시되고 한번 본인들이 그런 걸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기술협회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잘 아시지만 9시 뉴스나 그 뉴스들 보면 옆에 이렇게 수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수어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어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3D 아바타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AI가 수화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된 부분들 본인이 시연을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제 그날 부스에서 예.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부분들은 직접 다양한 체험들을 돌아가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은 3일 동안 계속 3일 동안 되는 거죠? 계속, 예. 너무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이제 다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시작이 한 오전서부터 해서 그 첫날은 저희가 그 시작 행사는 1시에 시작을 합니다. 첫날은 개막식도 네. 있고 네네. 이제, 1시에 시작해서 5시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예. 둘째 날은 10시부터 5시. 예. 셋째 날은 10시부터 5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5시에 마무리가 되니 맞습니다. 예. 첫날은 조금 늦게 오고 둘째, 네. 셋째 날은 일찍부터 가도 많이 즐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첫날은 근데 이미 이제 그 예약된 학교가 있어서 아. 지금 뭐 청소년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오시면 예. 저희는 이제 특히 그 둘째, 셋째 날 많이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날요? 네네네. 예, 보이는 들리는 라디오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 좀 혜택이 있을까요? 네네, 혜택 있습니다. 예. 없던 자리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쉼없이 지금, 너무 말씀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쉼없이 왔는데 혹시 빠트린 이야기나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하는 거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센터 뭐 여러 가지 자랑을 위주로 했는데요. 예. 뭐 그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 아까 홍보 부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센터가 다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민 서비스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 언제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다 그 무료로 활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하나의 큰 홍보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미디어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혹시 기관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들, 니즈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후원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이 성북구 안에 있는 나는 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부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기부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미디어 교육 자체도 저희 센터 안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이 기본적으로 85명 정도가 계세요. 그래서 서울 관내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서울 경기권까지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교육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보조 강사, 그러니까 교육할 때 보조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67분이 계시고 또 뭐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70분이 저희 이 센터에서 활동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네. 움직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해주신 기부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미디어 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 자체가 5년 이상의 그 이쪽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죠. 그냥 가르칠 수는 없고 경력이 상당히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조 강사부터 좀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주강사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매년 이 강사 선발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하죠. 같이 이제 참여를 하면 되는데 그 해마다는 아니고 저희가 3년 단위로 지금 할 예정인데 어떻든 간에 중간에 이제 또 추가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지원해도 되는 거죠. 하시면 되고 보조 강사분들도 대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경험이 있는 주부 이런 분도 다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정말 다양한 사업과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이 10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야외 앞쪽에서도 행사가 있나요? 그 왜 센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센터 그 거기 그러니까 밖에 앞쪽도 있고 뒤쪽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름 시장 그 바로 옆에니까 예. 이제 그런 데서 같이 하고는 싶은데 혹시 안전 문제 때문에 아.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다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네네. 아, 왜냐하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앞에서 무언가를 막 하고 있으면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어서 뭐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현수막 정도는 있겠죠. 그날 아, 네, 찾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네네. 쉽게 그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저희가 기름 주민센터에 홍보를 많이 요청을 해요. 기름동 주민센터요. 네네,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많이 이제 유명해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 방금 그 진행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고려를 안 했었는데 예. 앞쪽에 조금 더 배치를 조금 하면서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낯선 곳,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뭔가가 이렇게 그래도 꾸며져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아무것도 네. 없으면 쓱 지나쳐 갔다가 지나쳤대요. 그래서 다시 또 되돌아오기도 해서 네.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 대한 맞습니다. 팁이 아닐까 해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센터장님 잘생긴 얼굴에 계속 옆모습만 잡히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너무 모니터에 열중하셔서. 그럼 이제 앞으로 혹시 하고픈 사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2025년 그쵸? 25년 앞으로 오는 해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살짝만 이제 네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뭐 제가 이제 이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북구 안에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무지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미디어 메이트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미디어 교육도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막 교육을 일회성으로 어떤 복지관 찾아가서 하고 이런 교육들 많이 해보는데 네.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방통위 이제 2030 자문단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생들하고 같이 매달 주기적으로 이런 그 시니어분들 집을 방문해서 디지털, 뭐 TV 교육, 그 다음에 스마트폰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 대신에 이제 올해는 시범이지만 이게 좀 효과가 크다라고 그러면 확대를 해보자. 다만 그게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긴 해야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유계층, 특히 장애인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뭐 또 예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대상에 많은 부분들을 투여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시고 니즈가 더 많은 이제 소유계층 이런 분들의 어떤 사업들을 더 확대를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 그 예산을 저희가 따로 써먹지는 않거든요. 네, 뭐 네. 과자 사 먹거나.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늘려야 할까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쯤 끝날 때쯤 오신 건가요? 서울센터에? 아니요, 저는 이제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왔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자체는 뭐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지만 또 그때 만들어진 온라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의미 있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또 그 시기에 만들어진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잘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기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줌을 제일 먼저 또 만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 일 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냥 아웃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줌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 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상설 과정이라고 예, 해서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이 줌의 편리성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 이런 친구들은 내가 여기를 굳이 안 오더라도 그 팀만 살짝 그냥 거기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 줌으로 강사님이 직접 저희 센터에서
그 수강생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도 다 인정을 해드려요. 교육 끝나고 나면.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도 전국에 그 12개 센터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예, 아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셨죠. 매주 월요일 날 줌 회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들 네, 다 모여서. 장만 모이는 중. 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아, 왜요? 네. 저는 줌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편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딱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위에만 탁 있고 줌으로 네, 잘 지냅니다. 이제 이러니까 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이 됐어요. 어느새. 혹시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빼트려 먹은 거 있으실까요? 뭐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빠뜨려뜨린 건 없는데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또 해주신 여기 성북마을 지원센터 팀장님이나 여기 차장님 뭐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뭐 저희가 이 성북마을 지원센터는 저희 같은 핏줄이거든요. 예, 맞죠. 네. 제가 작은 집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예. 핏줄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이쪽에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또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을 조금 잘 협업해서 더 잘 그 운영되는, 그다음에 더 대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운한 게 있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역시 센터장님이십니다. 마무리까지 딱 끝내셨습니다. 예. 지난 앞선 방송에서 여름이 길어질 거라고 했던 오프닝이 현실이 되었던 202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 함께했던 뜻깊은 최병년 네. 예, 맞죠? 최병연입니다. 예, 최병년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북구청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성북마을 TV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손 한 번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 고맙습니다.